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되면서부터 북한 출입이 제한되며 홍콩, 마카오 등 떠돌이 생활을 했던 김정남. 그런데 최근 장성택 수청 뒤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사라졌다. 이는 김정은의 무시무시한 공개 위협이 있은 후였다.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올라오기 전부터 김정남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후계 구도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힌 김정남. 하지만 김정은은 또다시 김정남 암살 계획을 세웠지만 중국 정부에 발각돼 실패하고 만다. 김정은은 후계 구도에도 관심이 없는 이복형 김정남을 왜 그렇게 끊임없이 제거하려고 혈안이었을까? 그것은 백두혈통에 대한 경고. 그가 누구건 수령을 모르고 감히 도전한다며 설사 피를 나눈 혈육이라도 서슴없이 징벌에 충고를 내겠다. 이 말은 곧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면 그가 누구든지 없애버리겠다는 김정은의 경고였다. 충격 북한 해륜 사건. 이복형 김정남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김정은. 이 해륜 사건은 과연 진실일까? 네. 네. 이거는 공공연하게 사실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몇 번 다룬 적도 있고, 이거는 제가 5개 오늘 주제 중에서 가장 와닿는 진짜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동생이 또 있잖아요, 형인가? 네. 그 형은 그 에릭 클랩튼 공연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에 무심하고 그냥 자기는 김정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잖아. 근데 이 김정남은 하도 이걸 떠들고 다니니까 이제 경고할 만하죠. 저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은 대안으로 중국에서 김정남을 내세우겠다라는 그 명목 아래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들었거든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북에 계실 때 김정남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네, 김정일의 장남이면서 북한의 검은 돈을 움직이는 무기 밀매, 마약, 그 테러로 마련된 큰 돈을 그러니까 김정남이가 청가를 한다는 그 대단한 그 재력가로 알고 있거든요. 김서열 씨는 북에 있을 때, 북한에 있을 때 김정남 알았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김정은은 알았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막 할머니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줬어. 할머니가 막 다른 할머니랑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김정남은 그러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해외 유학도 가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대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김정은은 네네. 나만 와서 들었죠, 얘기. 네네.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형의 목숨까지 공개 위협하고 있다. 이건 진실이다, 아니면 것이다. 하나, 둘, 셋. 와, 올 진실이야. 올진. 네, 올진 강명도 교수님. 아니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가장 지금 아킬레스건이 김정은이한테 딱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김정남이고 하나는 자기 어머니 고영입니다. 이게. 어머니는 후지산 이제 뭐 제일 겹보니까 제일 겹보다고 하면 이게 인정을 못 받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리고 김정남에 대해서 스포라이트를 받게 되면 김정남이가 누군가를 자꾸 세상에 공개되잖아요. 그러면 김정남이는 누구냐? 너희 맏아들이다. 또 그다음에 김정은의 이복형이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럼 김정남의 어머니는 누구냐? 유군혁, 송혜림이가 또 나오거든요. 그럼 백두혈통을 강조하면서 아버지를 지금 내세우고 김정일에 대한 아주 위대성을 부각하는데 유군혁하고 아이까지 낳았다 이거. 그러면 그 우상화라든가 카리스마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항상 그 불통이 김정은한테 자꾸 튀니까 죽었으면 하는데 죽진 않고 그래서 북한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못 들어갔고 들어갔다가 만약에 김정은이 손에 걸리게 되면 그냥 죽여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총으로 쏘거나 뭐 공개 재판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장성택이처럼 그냥 병 걸려서 죽었다고 발표 하나 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북한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 해외에서 또 돌아다니는 거라고. 김주성 씨. 김정남이도 소자고 김정은이도 소자인 거죠. 네. 결국 이게 소자의 갈등이라는 건데 김정남이는 애초부터 권력욕이 없었습니다. 왜? 고용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 뭐냐 해외에 나가 다니면서 결국 아버지가 그냥 제 아들을 냅둘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의 디즈니랜드 가서 잡혀온 것도 그 양반이 뭐 디즈니랜드 가서 뭐 미키마우스를 보겠다고 간 게 아니고 일단 거기서 뭐 이렇게 자궁 관리를 시켰던 거죠. 너는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이걸 굴려서 살아라.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인 거죠. 네, 그 돈이 결국 커지면은 김정남대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 서자라 그랬는데 본 혈통 아들은 없나요? 딸이 있죠, 딸. 김용숙이라고 김일성이가 실제 결혼시켜준 여자는 김용숙인데 딸만 둘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랬구나. 김정일 자기 죽기 전에 몇 달 전에 김정은이하고 옆에 화해시키는 사진이 있습니다. 자기 처음 어렸을 때 사진은 전혀 안 지금은? 나오고 김정은 집권위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죠? 김설송이라는 여자. 얼굴도 못 봤어? 나올 수가 없죠 이제는. 그냥 이대로 이제 사는 거네. 그냥 조용히 살아야 그냥 목숨 유지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싫어요. 아휴, 그냥 월 한 500. 일단은 김정은이가 권력 구축을 하기에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김정은에게 넘겨주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김정남이가 뭐 소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일 나이가 많고 처음에는 김정남이 약간 어떻게 해볼까 하고 뭐 약간 흘리기도 했어요. 말도 흘리고 했고. 근데 여기서 아예 단칼에 잘라놓은 거죠. 일가 식솔이라도 김정은 동지가 아니면 그 누구라도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쏴버릴 수 있다. 이런 정론이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신 그 노동신문을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예. 아까 그 주제 화면도 있지만 이게 2013년 12월 14일자. 네. 그가 누구건 수령을 모르고 감히 도전한다면 설사 피를 나는 혈육이라도 서슴없이 징벌의 총구를 내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름은 안 나왔지만 직접적으로 김정남을 향한 공고라는 거지. 김정남도 후덜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김정은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명령을 하더라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뒤에서 누군가가 그림자처럼 뭔가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결국은 김정일이나 김씨 자체가 근본 원인이 그러니까 숙주인데요. 그를 둘러싸서 그 사이에 자라난 특권층 기득권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양반들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만약에 통일 방안이다, 뭐 연방제 통일이다. 아니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걸 그 사회 제도보다 지금이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김정은이가 이런 의도를 표하면은 거기에 따라가면 자기한테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또 안 오므러지는 거죠. 지금 김일성 집안에서 현재 이제 김정은 통치 체제죠. 여기서 이제는 김정은이 하고 김여정 외에는 다 격가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남 같은 경우가 제일 위험한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거든요.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에는 뭐라고 돌아다니고 해도 그냥 김정일이가 다 보호해주고 했지만 이제 그 없어졌거든요. 지금 이제 만약에 김정남이가 그전에처럼 만약에 그런 허튼 소리 하고 다니고 뭐 한다 그러면은 당방에 뭐 중국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북한은 잡아다가 사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성택처럼. 그렇기 때문에 김정남뿐이 아니고 뭐 김평일이 뭐 김설성이 이런 모든 김일성이 집안 사람들은 다 그냥 머리를 바짝 숙이고 일반 평민으로 사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김정남이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었죠, 자기가. 그렇죠. 예. 장성택이 죽기 전엔 김정남이가 일본 인터뷰 엄청 하면서 아버지는 뭐 후계 구도를 보지 않았다, 뭐 세습 원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김정일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김정은 때는 그랬다 치고 김일성에서 김정일 때도 혈육이라도 용서치 않겠다, 뭐 이런 말을 그런 말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공포 정치로 가지 않고 협박 공갈하지 않으면 어디서 뭐가 튀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만큼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유례가 없는 일 아니에요. 네. 저 옛날에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저렇게 안 하고 만약 김부자의 가족이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들끼리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끼리 가족을 지방으로 쫓거나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협박하고 징벌의 청구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는 김일성 그 김정일 때는 그냥 남한 사람들한테 괴뢰들한테 쓰는 용어나 아니면 미국 놈들한테 쓰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제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봐주는 상태인가요? 뭐 마음만 먹었다면 지금도 뭐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데 미국도 지금 제거하겠다는 판에 뭐 김정남이 하나 제거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을 저지를 수 있다면 이제 남은 게 김정남. 그다음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김평일입니다. 이제 나이 6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김평일 있지 지금. 만약에 김정은이가 유고 상태시 누가 될까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김종철이는 그 마마보이 돼서 안 되고 김여정이는 여잔데 뭐 또다시 뭐 위대한 김여정 원순이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딱 한 사람 남습니다, 여기. 김정남이는 아니고 김평일밖에. 김평일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죠? 폴란드에 있다고 그랬죠. 폴란드. 근데 결론적으로
뭐 김평일이나 김정남이나 북한 최고의 지도자의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탈북자인 저보다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아버지가 죽어도 못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뭐 이렇게 죽을 위험은 없잖아요. 일단 여기 대한민국 국민으로 왔으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눈먼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파리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욱 우울한 좀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